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를 정말 깊게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될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진이는 맨날 책 읽었다가 등산 갔다가 스키 스쿠버 탔다가 많은 분들이 뼈가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막 약간 뭔가 다양한 뭔가를 도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 저는 도전하는 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수요일마다 세미나를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게 한 개가 딱 생기면은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막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거 아니면 죽어. 이걸로 내가 돈을 벌 거고 이걸로 내가 행복해질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좀 좋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사실은 고르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도 맨날 세미나 갔고 맨날 그냥 이러고 앉아서 보고 있고 책도 막 보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골랐으면 일단은 저는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한 가지를 깊게 파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쨌든 길이 생기고 누가 와가지고 너 이만큼 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 나 그만큼 했어.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걸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 한 길로만 쭉 팠는데 되게 신기한 게 와서 사람들이 영업을 가르쳐주고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마케팅 기법도 막 가르쳐줘요. 그럼 그럼 나는 블로그랑 이걸 어떻게 같이 융합을 시켜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 했다가 블로그 했다 유튜브 했다 막 중구난방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의 SNS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 가서 일했다가 격리 업무 했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에임이 딱 생각하면 쟤 뭐 하는 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마부사키님 스마트 스토어 딱 하면 이 사람은 그걸 파는 사람이야. 그게 딱 되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 뭐 유튜브 뜨니까 유튜브 하고 뭐 뜨니까 뭐 하고 이러면 좀 아이덴티티가 좀 흐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을 딱 해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블로그든 이거든. 사람들이 빨리 뭐가 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SNS 하면은 당연히 돈 몇천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진짜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현실은 솔직히 춥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3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목표가 뭐였냐면 월에 50 벌기였어요. 말이 돼요? 300만 원짜리였는데. 그러니까 순수익 50. 300만 원짜리 강의에 가서 근데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하는 게 내가 300을 투자했다고 해서 1000만 원 바로 벌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럼 1000만 원 정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맞죠? 근데 솔직하게 저는 블로그 시작하고 처음에 1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정말 너무 추웠고 이거 언제까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블로그 하고 밤에는 야간 알바했어요. 야간 알바도 하셨어요? 네. 블로그 하시면서? 네. 왜냐면은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게 너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래? 괜찮겠어? 엄청 진짜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말로 막 사람들 화살을 막 쏴요. 근데 이제 내가 안 받아야 되는데 하고 연락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근데 또 그냥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알아 했는데 저는 이제 7년이 딱 지났을 때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돈 잘 벌거든요. 지금은 직장 생활 하더라도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돈을 잘 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게 뭐였을까 생각했는데 뭘 하나 꾸준히 파면 누가 와서 때리거든요. 그거 하지 마. 가서 직장 취업이나 해. 아니면 너 원래 하던 격리 업무 해. 너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제가 원래 알바도 콜센터에서 알바를 했는데 조금 응대를 잘해요. 격리 업무 할 때도 저는 사업체 관리했거든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 사장님 이러면서 요즘 왜 주문이 없어요 이러면서 무섭다. 엑셀 시트 다 해놓고 막 그랬었었는데 뭔가 약간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근데 마케팅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똑같은 건데
이것 똑같이 그냥 한 길로 쭉 꾹 눌러서 가는 거죠. 저는 그 에이미님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신기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로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회사를 홍보하는 경우가 이제 되게 많으신데 에이미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회사에 대해서 보통 험담을 하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또 회사에서도 에이미님이 이제 인정을 많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애드센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회사를 안 다니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블로그로 만약에 돈 버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잘하면 회사 일도 같이 하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창업을 해야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한번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효과적일까요? 근데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뭘 팔지부터 정해야 돼요. 아, 무엇을 팔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네. 자꾸 내가 뭘 팔 줄을 모르니까 애드센스를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판매할 물건이 있어야지 팔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다가. 네. 없어요. 네. 없으니까 뭘 해요? 네. 애드센스 승인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뭐예요? 거기 SEO 시장 엄청 치열하잖아요. 1%거든요. 애드센스로 돈 버는 사람이. 네네네. 그리고 협찬을 받는데 이제 돈까지 하는 건 한 5% 정도 될 거예요, 블로거 중에. 그러면 내가 그 5%를 가기 위해서 엄청 가야 되는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 팔지를 정하는 거예요. 강의를 팔 거면 강의를 어떻게 팔 거고 무슨 강의를 팔 거고 이거부터 정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일단 저기서 누가 돈 벌었대. 아, 애드센스, 뭐 애드포스트 다 좋아. 여기 일단 애드 고시부터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네. 공부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블로그 글 이제 정말 요즘에 강의가 진짜 좋아요. 저도 클래스 101에서 강의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 글쓰기 강의, 블로그 강의 진짜 많은데 네. 그거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뭘 브랜딩 할까? 아. 뭘 팔까? 네. 근데 다 이렇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들 뭘 팔지를 몰라요. 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팔지를 가르쳐줘야죠. 네. 팔고 싶은 게 무엇이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직장에 가시라고. 오히려 직장에 가셔라. 네, 왜냐면은 그런 마음으로는 못 팔거든요. 왜냐면 마부사키님도 마케팅, 브랜딩 이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고 팔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마부사키님도 나도 애드고시 할 거야 하면 지금보다 수익이 확 떨어지실걸요? 네네, 그렇죠. 그 말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 그 물음표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게 창업의 첫 번째인데 사람들이 다 자꾸 그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야. 일단 돈 번다니까. 저 강사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겠지. 강사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강사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강사입니다. 네, 맞아요. 강사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느낌표를 주는 거죠.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화살표 정도인 거지. 돈은 스스로 벌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삶이 내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남들한테 맡기고 살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없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남이 먹여 살려주는 건 없어요. 뭐 결혼을 해서 뭔가 남편이 먹여 살려준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주부분들 많이 만나는데 남편 돈 쓰면서 맨날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아이를 돌봐주고 있으니까 정당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엄청 미안해 하거든요.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공짜는 세상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주인의식을 딱 갖고 뭘 팔 수 있을까?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더라도 박리담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스마트 스토어를 하라고 하시면 저는 뭘 팔까부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0개, 2000개 갖다 넣는 게 아니라 관리도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딱 고를 건데 그러면은 그걸 나하고 스토리를 좀 엮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설득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 더 진정성이 닿을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구를 설득할까? 그랬을 때 그거는 저는 블로그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 거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참 전단지로 잘 써 이러거든요. 참 전단지로 잘 쓰셔요 이러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SNS는 전단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팔고 싶으면 그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어요. 판다는 자체가 뭔가 이제 그럼 이제 파리 피플 되는 건가?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100원도 안 쓰신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기세 포함해서 나는 진짜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고 정말 물세도 이제 아리수로 마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없다고요. 다 우리 뭔가를 사요. 그럼 뭔가를 살 때 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파니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항상 늘 소비를 하면서 내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산자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이거 해보니까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마인드셋이 딱 바뀌고 나면은 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처음 뭘 팔면 이렇게 막 덜덜덜덜 하거든요. 안 팔리면은 재고 때문에 무섭고 그런 마음들이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근데 바다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 동그라미를 했다고 하셨을 때 거기 막 파도가 쳐요. 그러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여기는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그라미 딱 빼고 보면 그냥 파도거든요. 그냥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으면 다시 뭐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차피 내 그릇만큼 이게 다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팔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나는 조금 이제 못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판매 같은 거를 하면 안 됐었었는데 어디 강사가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런 생각보다는 이걸 왜 안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사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시작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결국 나만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파는 거죠. 팔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이제 많으실 수도 있고 적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내가 아직 20, 30대다 하면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진짜 마이너스 통장까지 찍었거든요. 정말 다음 달 내 카드값이 없어서 울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그렇게 뭔가 인생이 참 롤러코스터 같아서 내리막길만 있진 않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해서. 내려가 보니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해주시고 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공짜가 없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나한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데려가 주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저는 고마워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글을 이렇게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갤럭시로 넘어가 볼까요? 갤럭시 예시로. 맨 처음에 이제 갤럭시 예시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갤럭시를 사고 싶다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스펙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하고 비교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글이 이제 판매 글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앞에서 애플 스펙하고 이제 고민했던 이분이 첫 번째 딱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 글을 클릭했을 때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애플 할지 갤럭시 할지 아직도 혹시 고민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애플의 무슨 성능이 좋다던데 갤럭시 쓰면은 조금 그런 아저씨 같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공감대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니즈를 올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주냐면 이제 저도 이제 갤럭시 스펙을 잘 몰라요. 심지어 저 S10 쓰고 있는데 아주 멀죠. 근데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갤럭시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삼성페이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카드 지갑 들고 다니기 힘들지 않냐. 근데 지금 아마 이걸 고민하시는 사람일 때는 이제
이미 갤럭시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애플 쓰는 사람들이 갤럭시를 넘어오는 건가 거의 팀전이에요. 거기는. 거기 설득이 안 돼. 거기 뭐 신제품을 내가 지금 사는 게 좋을지 뭐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지 그쵸, 뭐 그쵸. 그런 고민을 하죠. 네,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어떻게 살까. 근데 그것도 애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갤럭시로 넘어가면은 근데 이제 애플을 쓰게 되면 애플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애플페이는 전국에 거의 없다. 근데 삼성페이는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다. 그런 편리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를 썼을 때 여긴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애플이 늦게 생겨나는 어플들을 갤럭시를 통해서는 빠르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이제 사람들 니즈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가치 입증, 세 번째로는 이제 가치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럼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갤럭시 얘기할 때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제 국뽕 좀 있잖아요. 그럼요. 국민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몇 등이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그게 가치잖아요. 솔직히 이 업체의 가치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가치 입증한다고 하면은 잘 고장나지 않는 거. 부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액정이 나가는데 그 상태에서 그 SOS가 켜졌대요. 근데 SOS가 켜졌는데 액정이 안 돼서 끌 수가 없는데 1분에 한 번씩 엄마랑 경찰한테 연락이 간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부시려고 막 던지고 난리를 쳤는데 경찰도 같이 막 던지고 무슨 신석기 시대처럼 막 던졌는데 안 부셔져서 114에 전화해서 이걸 해지했대요. 그 정도로 이 갤럭시가 좋다라는 걸 이제 같이 입증을 시켜준 다음에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문제를, 왜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제 사람은요, 제가 이제 마부사키님이 저한테 5,000원을 예를 들어 줬다고 쳐봅시다. 근데 약속을 어기면 제가 5,000원을 안 돌려줘요. 그럼 마부사키님이 열심히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부사키님이 저한테 약속 안 지키면 5,000원을 줘야 돼요 하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안 줘도 그만인데. 그래서 무조건 이제 머릿속에 지금 가치 입증도 해줬고 니즈도 확 올려줬잖아요. 이 순간에 뺏어야 돼요. 근데 너가 만약에 이 갤럭시를 안 사잖아? 그러면은 튼튼한 핸드폰도 못 가질 것이고 삼성페이도 없을 것이고 이 불편함을 네가 감수를 해야 돼. 불편함을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떠올리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편한 점을 맨 처음에 막 설명을 다 해줘요. 뭐가 좋고 뭐가 좋을까.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지점에서 공감대를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가졌을 때 그러니까 사탕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뺏는 거예요. 왜냐면 그랬을 때에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하고 되게 밀접한데 그랬을 때 엄청 이제 손실의 마음이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근데 너가 나한테 상담 신청하면 너가 그거 가질 수 있어. 빨리 사야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선착순 몇 명. 지금 바로. 아니면 이제 이번 달은 몇 명까지밖에 안 남아서 너 못하고 거기다 뭐 하나 더 준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너가 끝까지 읽었잖아. 그러니까 고맙잖아. 이러면서 이제 감사를 운운하면서 고마운 너한테는 내 글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읽어준 사람 별로 없어. 여기까지 읽어준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나 되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담 신청해야겠다. 라는 이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다음에 니즈를 올리고 가치를 올려서 이 사람한테 사탕을 손에다 이렇게 쫙 쥐어주는 거야. 너가 이거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너 되게 행복할 거야. 맛있겠지? 하는데 딱 그 순간에 근데 만약에 안 사면 이렇게 돼. 애국자도 아니고 이제. 맞아. 너는 내국노가 되고 뭐 그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너는 이제 큰일 나고 삼성페이도 못 쓸 것이고. 불편하네요. 떠올리기만 해도. 그렇죠. 이제 핸드폰이 이제 자주 고장 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의 조금 안 좋은 점들을 거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삼성이 빛나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삼성을 홍보하는 느낌인데. 없어요, 협찬. 정작 이제 옛날 핸드폰 쓰고 계시고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오직 너를 위해서 이런 준비도 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은 글을 3개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또 여기서 손실의피를 느껴요. 내가 투자한 시간이 이렇게 긴데. 그럼 어떻게 보면 낚아채기 오히려 쉬워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뭔가
내가 얻어갈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맞아요. 상담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잘 모르지만 고마운 마음도 생겨요. 이런 좋은 정보를 나한테 줬고 네네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도림 가격. 그렇죠. 어디 뭐 가격 이러면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빛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적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글만 하나 잘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상담을 당연히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적죠, 사람들이. 그쵸. 부업으로 만약에 이제 블로그를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나도 사업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드니까 처음에 아마 부업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 혹시 뭐 동기부여 될 만하게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처음부터 내가 뭘 팔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면 진짜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도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난 뭘 할까 하는데 생각을 했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소비자 vs 생산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워서 웹툰을 읽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소비자예요. 근데 그 웹툰을 읽어서 여러분들 블로그에 리뷰를 써요. 그럼 생산자가 되거든요. 되게 한 끗 차이인데 사람들이 계속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자 마인드로 바꾸는 연습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자체를. 그리고 정말 소소하게 여러분 체험단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저도 솔직히 그거부터 시작했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지만 그 경험이 근데 어쨌든 간에 되게 저는 좋았던 게 전 극이거든요. 그냥 이도 엄청 이어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새로운 경험하면서 글도 쓰고 해서 블로그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100원도 못 벌면 여러분들 못 한다고. 그렇게 체험이라도 해서 제가 유지를 솔직히 할 수 있었지 만약에 거기서 뭐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저도 3년 버티기 솔직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을 이해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이만큼의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하면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뭘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저는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하세요 그냥. 그냥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라기보다는 내가 뭘 생산할 수 있을까?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도 세미나 엄청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항상 해드릴 말인데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중국집에 가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밖에 안 먹어.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마파두부와 양장피와 이런 걸 맛을 하나도 모르고 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마파두부를 먹었는데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깐쇼새우를 먹었는데 이 세상에 이런 맛이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맛있죠.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가고 다른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알아야지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마는지를 아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부업으로 돈 소소하게 좀 벌고 싶은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저는 체험단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면서 느끼고 경험을 해보고 글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등록 버튼이 무섭거든요. 못 눌러요. 뭐라고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멈춰있거든요. 큰일 났네. 사진을 10장 정도 찍어 왔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이 쓴 걸 보고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실력을 좀 늘려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원고 작가 같은 이런 알바도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주에 조금 한 4-5번 쓰시면 한 4-5만 원 정도 벌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진짜 블로그 로직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뭔가 셀프 모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원고 작가 모집하는 탭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원고를 막 엄청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원고 적으시면서 초반에는 소소하게 돈도 벌면서 하셔도 되고 체험을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적어야 돼요. 생산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야겠구나. 누워서 드라마 보고 계시면 소비하신 거고요. 그 드라마를 내가 리뷰를 적으셨으면 생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시면 일단 내가 하는 것들을 좀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쌓이면 누군가가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 이런다니까요. 그때 흔들리면 안 되고
아 그때 예를 들어 내가 네. 부업으로 하는 거면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찾는 거죠. 네. 뭘 해볼까? 뭘 더 해볼까?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사람이 맨날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 생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인드가 바뀌어요. 뭘 더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DNA적으로 사실 네.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어때요? 뭐 나가서 동물 한 마리 예를 들어 잡았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다음날은 큰 거 잡고 싶거든요. 네. 사냥의 욕구가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로 뭘 했는데 뭔가 얻었어. 네.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면 더 큰 걸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를 들어 난 오늘도 누워 있어. 네. 큰 거 작은 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네. 큰 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움직이면은 해보세요. 강의도 들어보시고 초급 단계를 보시고 아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 맞지 나도 뭐라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또 본능적인 건데 네. 내가 이 생에서 좀 이로운 행동을 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진짜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내가 뭐 갤럭시를 파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진짜 컵 하나를 파셔도 되시고 네. 아무거나 파셔도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느껴보시면은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거의 특강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움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에이미님이셨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일단 꾸준히 글을 쓰시고 또 수익화까지 잘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와주신 에이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